와, 이거 진짜 조국 혁신당 대단하네요. 비례정당 지지도가 29.4%나 나왔습니다. 국민의 미래 31.7%를 위협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의 18.0%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조국 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합해서 거의 50%대에 육박합니다. 놀라운 결과 한번 보시죠. 자, 여론을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한 주간의 동향이 어떤가요? 네. 일단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 먼저 물어봤고요. 더불어민주당이 44.9%, 국민의힘이 39%, 그리고 개혁신당이 3.6%, 기타 다른 정당이 3.9%, 새로운 미래 2.7%, 녹색정의다 1.6 이런 순으로 나왔네요. 네. 이게 정당 지지율이 아니고 지역구에 누구에게 네. 투표할 것이냐는 네, 지역구 단위 구체적 선거 이야기입니다.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왔네요. 지난 조사로 대비하면 민주당이 한 3.4%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이 한 1.5%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다 오차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역별로 일단 보시면은 이게 광주, 전라,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오차 범위 내 접전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일단 서울에서 그렇고요. 충청 지역, 대전, 충청, 세종에서도 그렇고 또 부울경에서도 막상막합니다. 또 강원, 제주에서도 거의 대등한 수치로 나오고 있어요.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다만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48.7%고요. 국민의힘이 36%입니다. 네, 다만 그 중도층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여전히 5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을 따지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30.8% 그리고 민주당이 50.0%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중도층 지지율이 계속해서 50%대를 지난주에 연속 2주 연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중도층 민심은 그 보수층이나 진보층과는 다르게 이렇게 어떤 현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는 층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중도층에서 앞서고 있다는 것은 그 중도층이 정권 심판론에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 중도층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총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당분간 이런 흐름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계세요? 그동안 이어졌던 추세는 계속되고 있어요. 연령별로도 보면은 30대에서 50대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합니다. 네. 그리고 60세 이상부터 70대 이상 이렇게 되는 분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이 더 많고요. 20대가 이번 조사에서는 팽팽하게 나왔어요. 아, 20대가요? 네네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팽팽한 결과로 나와서 이게 20대가 뭐 캐스팅 보트가 또 지난 대선처럼 또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의 양상하고도 좀 흡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 자기 지지층 불러내기 게임이 되겠네요. 그렇죠. 누가 투표장에 더 많이 나오느냐. 그래서 요즘 조국 혁신당이 바람이 불고 있어서 조국 혁신당 때문에 민주당과 범야권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추정도 가능하죠. 일단 조국 혁신당이 이슈몰이는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관련해가지고요. 지역구에 있어서 비례대표 투표는 어느 정당에 할 것인가 물어봤는데요. 비례를 누구를 뽑을 것이냐라고 어느 정당을 뽑을 것이냐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1위라는 게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31.7%, 조국 혁신당이 29.4%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더불어민주연합당 18% 나왔고요. 개혁신당이 5.5%,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가 4.2, 녹색정의당이 2.9 이런 순이었습니다. 엄청난데요? 지금 조국 혁신당이 거의 3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위성정당이죠. 18%, 조국 혁신당이 29%, 합치면은 이게 48% 가까이 나왔네요. 네, 48% 가까이. 국민의힘이 31%니까 네. 17%가 더 나온 상황이에요. 역대로 비례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는데요. 그렇죠. 그 정의당이 사실은 그 전에 그런 역할을 이만큼도 못했죠, 사실은. 네네. 예? 조국 대표도 우리가 정의당을 대체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더 그 이상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대체를 넘어서 가지고 그렇죠. 민주당까지 넘어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조국 혁신당이 2주째 지금 더불어민주연합당 저희 조사 기준으로 야권에서 1위고요. 국민의힘에도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보면은 30대에서 40대 50대 1위. 그리고 20대, 60대, 70세 이상에서도 2위 이렇게 차지를 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2위고 인천, 경기에서 1위, 광주, 전라에서 1위 했습니다. 자, 이게 아주 전국적이에요. 이 조국 혁신당이 정당 득표에서 이렇게 앞서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선명성,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명성이고요. 심플하잖아요. 윤 정권 조기 종식. 3년 너무 길다. 오래 끌 수 없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거거든요. 그게 먹히는 거고. 진짜로 결과가 놀랍지 않나요? 29.4%입니다. 와, 합해서 더불어민주연합과 합해서 거의 뭐 47% 정도 되나요? 47.4%나 되네요 보니까. 와, 대박입니다. 자, 국민의 미래 못 가져가도록 막아야 됩니다. 완전히 꽁꽁 막아야 되고 50% 이상 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범야권이 해서 200석 이상을 해서 탄핵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이 그 총선판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메시지입니다. 열심히
명확하게 선명하게 투쟁하라는 겁니다. 자,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실패한 게 그거예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반윤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패한 거죠. 뜨뜻미지근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새로운 미래도 마찬가지죠. 이낙연 당도 명확하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판에서는 어떻게든 그 윤석열 정권 심판 구호를 외치는 후보가 이기게 될 거예요. 이런 그 흐름들은 점점 총선일 4월 10일이 다가올수록 좀 더 강하게 어떤 후보가 좀 더 강한 메시지를 내느냐 그 후보한테 아마 승리가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로 고무적인 결과인데요. 더불어민주연합도 좀 더 분발하고 민주당이 분발해서 명확하게 선명성 경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부터는요 소나무당도 등판을 하는데요. 이 소나무당과 조국혁신당, 민주당 간에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뜨거운 경쟁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 메시지도 점점 세지고 있어요. 이건 조국 혁신당의 영향을 받은 거죠. 소나무당은 아마도 더 세게 나갈 겁니다. 더욱더 세게 치고 나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4월 10일 총선에 꼭 참석해서 참여를 해서 윤석열 정권 이 김건희, 한동훈을 반드시 심판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입니다. 끝.